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SNS에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치열한 끝장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수도권 선거를 포기했다며 장동혁 대표의 결단을 종용한 건데요.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이제 부산을 또 방문합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 이 시사 강펀치에서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7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양정원 씨. 네, 현재 고속도로 위로 교통량 많진 않습니다. 구간 정체 대부분 다 한 자릿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먼저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충청권인 천안분기점부터 8km 구간, 반대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와 반포 사이로 8km 구간 밀리고요. 논산 천안선 논산 쪽으로는 차량 터널 부근에서 짧게만 주춤할 뿐 2회 구간 통과 수월합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정체 진천을 시작으로 6km 구간 이어지고 있고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많이 수월해서 목포 쪽 이동 괜찮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일찍과 금천 사이로만 짧게 밀립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도 짧은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방향 북수원 통과가 답답한 가운데 강릉 쪽으로는 용인, 반대 인천 쪽으로는 둔대분기점에서도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110번 제2경인선은 인천 방향 정체 일찍과 남동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끝으로 100번 고속도로는 양방향 송내를 두고 6km 구간, 일산 쪽으로는 이후로도 김포와 자유로 사이가 밀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사펀치 1, 2, 3입니다.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신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첫 번째 시사펀치가 뭐죠? 예, 출렁이는 코스피와 유가 상승 부담입니다. 네, 이 중동 전쟁 때문에 코스피가 연이틀 급락하다가 좀 회복하긴 했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름값 너무 오른다 문제 제기를 또 했죠. 예, 그 이란에서 지금 전쟁이 났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가 한 이틀 동안 지난주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가 이제 5,580선을 회복을 한 그런 상태이고요. 예. 또 유가와 관련해서도 지금 경유와 휘발유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런 물가의 영향을 통해서 또 많은 고통을 또 받으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여러 회의들을 통해서 그 최고 가격제도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이게 정유사와 주유소 그 각 주체들 간에 어느 쪽에서 이게 담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영향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면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강도 높은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 물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고통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유가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도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그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봐도 될까요? 예, 지금 중동발 여러 정세들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안정적인 위기 관리 능력은 일단 평가를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정 지지율은 65%를 어제 기준으로 갤럽 기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또 중도 지지층을 특별히 본다면은 70%가 긍정의 여론을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이라는 분들도 긍정 여론이 40%, 부정이 51%라서 상당히 보수 쪽에서도 나름의 지지세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전 지역과 전 세대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긍정 평가율이 다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정 동력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조사 개요도 좀 소개해 주시면.
조사 개요는요.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고요. 잠시만요. 네, 자세한 내용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시 예.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자, 두 번째 시사 펀치는 뭡니까? 예, 속도내는 민주당 단수 공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그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단수 후보로, 또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단수 후보로, 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단수 후보로, 이렇게 벌써 세 곳이나 단수 공천을 마무리 지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당 부분 광역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022년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좀 크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강원이나 인천 그리고 경남 지역은 사실상 민주당이 이제 탈환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찍 단수 공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구도상으로는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선거 국면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거기다가 지방선거는 조직력 싸움도 상당히 중요한 차원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광역자치단체장들 후보들을 미리 확정을 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선거관리의 국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그렇죠. 고지를 먼저 차지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복당한 이후에 인천 계양을 공천도 끌고 온 관심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 누가 공천받게 될까요? 예, 지금 뭐 인천 계양을이 상당히 뜨거운 관심 지역구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또 송영길 전 대표 두 분 다 지금 계양을로 일단은 의사 표시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전략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의 전반적인 선거의 틀을 통해 가지고 아마 조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연수갑도 지금 보궐의 대상으로 되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전국구 인지도가 높고 또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가 되는 이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려운 지역구라고 하는 인천 연수 쪽으로 나아가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전략 공천의 방향성을 가지고 아마 교통 정리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합당이 무산된 이후에 또다시 이제 자강을 이야기하는 중이긴 합니다만, 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의 선거 연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이 무산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조국혁신당은 한 3주간의 시간을 손해를 봤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나름대로 자강을 통해서 이 지방선거를 가지고 조국혁신당의 미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연대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후보가 다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의 후보를 다 낼 수 있을지도 상당 부분 의문이고요. 그러게요. 호남 지역에서는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 연대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고, 무엇보다도 정당 지지율 자체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아주 현격한 차이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상 지방선거를 단독으로 치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내부 판단 속에서 이게 선거 연대가 가능할지는 매우 좀 희박하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아까 소개해드린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3일에서 5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거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시사펀치는 뭡니까? 자중질환으로 무너지는 국민의힘 리더십입니다. 네, 그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 처음에는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했다가 해당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니까 다시 찬성 입장으로 바뀌고 우왕좌왕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통합과 관련된 것은 지방주도 성장을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고요. 5극 3특 체제를 통해서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를 분산시키겠다.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이슈라고도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통합에 동의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과 또 인력과 여러 가지 그 권한들을 다 이양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당 부분 이
통합을 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인 그런 이익 때문에 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책임을 또 민주당에 전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어왔고요. 지금에 와서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찬성 입장을 내서 뭐 무리 없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나 대전과 충남 지역은 여전히 지금 통합에는 좀 여러 장애물들이 좀 있어서 있죠.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른바 사법 3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거기에 반발해서 국민의힘이 도보 행진으로 장외투쟁까지 벌였지만 그렇지만 지지율은 뚝뚝 떨어져서 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법 3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공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게 됐고요. 네. 그동안에는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도보 행진을 통해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당에서 집회 시위 신고도 하지 않아서 그랬다면서요. 여러 가지 그 총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뾰족한 어떤 전국을 돌파할 수를 찾지 못하면서 오히려 내부 투쟁에 더 골몰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하락이 돼서 이번에는 갤럽 기준으로는 21%를 기록을 하는 지경까지 왔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명분이 없는 도보행진 내지는 장외투쟁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지난 목요일에 배현진 의원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당 위원장에 또 복귀를 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배현진 의원이 가처분에서 승리를 한 것인데 결국 이 가처분이라는 게 윤리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다툼이었고요. 예. 이게 단행적 가처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가처분만으로도 사실상의 본안을 가지 않더라도 효력이 회복되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복귀하는 했어요. 예,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장동혁 지도부에서 또 다른 사유를 가지고 재차 윤리를 또 가동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좀 주목이 되기는 하는데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뭐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장동혁 지도부에서 발생한 이런 윤리위의 결정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 아닌가. 앞으로도 내부적인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사펀치 1, 2, 3였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3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서 주말 날씨 또 현재 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형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꾸샘 추위가 찾아온 데다가 바람도 강해서 나들이 하기에는 다소 쌀쌀한 오후 시간대입니다. 햇볕 아래서는 그나마 온기를 잠시 느낄 수 있는데 그늘로 가면 바로 체감 온도가 떨어져서